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계시지 않나요? 만나면 쉴 틈 없이 말하고 자기 얘기만 끝없이 늘어놓는 사람 말이에요. 처음엔 활발하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곤해지고 왠지 신뢰가 가지 않게 되죠. 아마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닐까요? 오늘은 왜 말을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이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이 많으면 신뢰가 줄어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설명할 때 길고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과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말하는 사람 중 누구를 더 신뢰하게 되나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너무 많은 설명을 들을 때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말하는 자는 진실을 피하고 있는 자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할 때 괜찮다라고 간단히 말하는 사람과 아니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좀 이상하긴 해요. 라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 중 누구를 더 믿게 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간결한 표현에서 진정성을 느낍니다. 진실은 복잡하지 않거든요. 진짜로 괜찮다면 충분하고 진짜로 아프다면 충분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말로 뭔가를 증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말보다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현명한 어르신들은 말수가 적고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일관된 행동과 신중한 말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 너무 많으면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지고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말이 많으면 약점이 드러납니다. 조용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신비롭고 깊이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반면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떤가요? 금세 그 사람의 성격, 생각, 심지어 약점까지 다 보이게 되죠.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바보일 뿐이지만 말을 하면 그걸 증명한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저도 젊었을 때는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말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럴수록 오히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가 더 드러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약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많아지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패기로 넘어갔던 말들이 이제는 경험과 지혜가 부족해 보이게 되는 거죠. 반면 말수가 적은 사람은 어떤가요? 한마디를 해도 그 한마디가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한 말이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10분 동안 쭉 설명하는 사람과 한두 문장으로 핵심을 짚어주는 사람 중 누가 더 지혜로워 보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침묵은 때로는 최고의 답변이 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말이 많으면 관계가 불균형해집니다. 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대대화, 즉 마주보고 서로 주고받는 화화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말하고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강의나 독백이 되어버리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화는 말의 분량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에서 시작된다. 정말 깊은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나 가족과 만났을 때 나만 계속 말하고 상대방은 응, 그래, 맞아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 얘기는 언제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내 말에는 관심이 없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특히 부부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쭉 늘어놓으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하루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랜 부부일수록 이런 패턴이 고착화되기 쉽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조언하고 잔소리하기만 하면 아이들은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어차피 내 말은 듣지도 않을 텐데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말하고 상대방도 말하고 나도 듣고 상대방도 듣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진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균형 감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로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혜롭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을 반반씩 나누어 보세요.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훨씬 깊어질 겁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말이 많으면 들을 기회를 잃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입니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해주는 사람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조언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2번 듣는다. 왜 2번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상대방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자신이 계속 말하느라 그 신호를 못 보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할머니가 그거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옛날 얘기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손자는 자신의 얘기를 끝까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해질 겁니다. 진짜 중심에 있는 사람, 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침묵으로 함께해주는 사람이죠. 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해해주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능력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였으니까 상대방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혜를 말로 전달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것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말이 많으면 복도 멀어집니다. 이 부분이 좀 신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면 입은 재앙의 문이라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복이 달아나고 말 한마디로 화를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궁해지고 침묵은 복을 부른다. 동양 철학에서는 예로부터 말을 아끼는 것을 복을 부르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잘못된 말, 상처 주는 말,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결국 좋은 기회들도 멀어지게 됩니다. 둘째, 말이 많으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할 말을 아껴두지 못하고 평상시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때에 임팩트 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말이 많으면 신중함이 부족해 보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인데 말이 많으면 경솔해 보이게 되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말수가 적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죠.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것이 더 신뢰를 얻고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복이라는 것은 시끄러운 곳을 피하고 조용한 곳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주변은 항상 시끄럽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복이 자라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줄이고 품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긴 말 대신 짧고 따뜻한 공감 한마디를 해보세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같은 긴 질문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긴 조언보다는 힘드셨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같은 짧은 공감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많은 설명보다 지혜로운 질문을 해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은 어떠세요? 같은 간단한 질문이 때로는 길고 복잡한 조언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불필요한 말 대신 함께 있는 침묵을 즐겨보세요. 모든 순간을 말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함께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억지로 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침묵을 즐겨보세요. 넷째, 대화의 끝을 부드럽게 맺는 품격 있는 마무리를 해보세요. 대화를 끝낼 때도 길게 늘어뜨리지 말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짧고 따뜻한 인사로 마무리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말에 품격이 생기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될 겁니다. 마무리 침묵의 지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마음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적은 말로도 충분히 자신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진짜 신뢰가 생깁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따뜻한 한마디가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복을 불러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한마디는 줄이고 한마디는 더 따뜻하게 해보세요.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여러분의 말에는 더 큰 힘이 실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이 지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안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